깊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어떠한 통찰을 얻어내야 될 때, 이런 관점에서 제가 특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고력과의 관계예요. 문해력은 사실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두뇌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구독!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테스트를 하나 풀어봤어요. EBS에서 만든 문해력 테스트. 다양한 종류의 글들로, 예를 들면 복약 지도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직장 휴가 일수 계산,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들이었죠. 11문제였는데 저는 한 문제 틀렸습니다. 나름 오답률이 높다는 문제들은 잘 푼 것 같은데, 다들 쉽게 푸는 문제를 가지고 엉뚱하게 맞는 거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거 골라가지고 구독! 재밌다. 이런 테스트는 누가 만들었을까?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 문해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빨리 넘겨보시면서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김구라 씨하고 황강희 씨가 등장하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이 아니라 영어 시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바꿔주는데 그 한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lawyer, 변호사는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변호가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캐셔 하면 뭐예요? 출라번이 뭐야? 이건 또 말을 못하고. 글피가 뭐야? 고등학생들인데 한 10명에 9명 정도는 전혀 글피라는 뜻을 모르더라고요. 자, 내일 모레 글피. 다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4일 아니냐. 3일은 3일이라고 하지 3일을 왜 사흘이라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막 실검이 뜨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3가지, 그리고 좀 아쉬웠던 3가지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휘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는 바로 상호작용, 열린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그게 아이들의 독서 경험에 어떤 흥미나 재미를 불어넣어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실제로 아이들이나 수업을 하면서 정답을 찾기 위한 답을 정해놓은 질문일 경우에는 대화가 오고 가지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이들이랑 책을 읽을 때 최대한 열린 질문을 통해서, 또 상호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만을 볼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좀 따분해하지는 않은지, 흥미 있어 하는지, 주목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호작용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책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읽기 꼭 하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취학하고 나서도 최소한 한 8살, 9살 조금 더 수준 높은 책의 단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이랑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하고 읽어주려고 하는데, 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생각들이 들어서 구독 조금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작 문해력 자체보다는 약간 어휘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곤 했고, 소리, 음가를 배운다든지 좋은 제안을 해주긴 하셨는데, 실제로 문해력을 발달시키려면 책을 읽는 과정, 독서에 대한 과정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학 이후의 시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영상을 보면 책 읽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문해력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이제 부족한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 문해력 부족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나머지 3분의 2들은 어떻게 문해력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독서의 역할에 조금 더 주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어휘라고 하는 것도 꾸준히 익혀가기 위해서는 어휘를 암기해서 익히는 것보다는 독서의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면 독서의 과정 중에 새로운 어휘를 만나게 되죠. 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서 책을 이해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휘는 반드시 점검을 하게 돼요. 아마 좀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학령기에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 특히 한 10세, 11세,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5, 6학년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함으로써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워줘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해력을 너무 교과 학습과만 연결을 해서 강조하지 않았나. 물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습 부진이 발생하게 된다.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 같은 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그 배움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어떠한 통찰을 얻어내야 될 때, 이런 관점에서 제가 특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고력과의 관계예요. 문해력은 사실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두뇌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들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지치기도 해요. 왜? 그만큼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현장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들, 어쩌면 이런 행위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듣는 순간 뭔가 이해된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게 내게 되지는 않죠. 그냥 우리의 뇌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마치 쇼처럼 인식을 해서 이거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글을 읽는 건 반대로 굉장히 뇌를 사용하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읽어나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기가 어렵죠. 단어도 찾아보고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여러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사고력과 문해력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다시 책으로라는 이 책입니다. 메리언 울프,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 외에도 책 읽는 뇌라는 책도 도움이 되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감하는 얘기들이 나왔으면 어떨까. 학습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보면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들도 사실은 어떤 케어를 과거에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책을 읽어줄 만한 가정교육이나 독서의 문화가 사실 있지도 않았고, 또 먹고 살기 너무 바빴죠. 그래서 자녀들을 챙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은 그에 대한 열의도 높고, 또 가정의 어떤 독서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는데, 사실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굉장히 막막해 할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팁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어떨까. 제가 약간 생각해본 건 뭐였냐면,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읽으려고 제발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 챕터만 읽어도 돼요. 대신 같이 읽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책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좋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좋고,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베스트셀러들도 좋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읽는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을 한 챕터만이라도 나도 그냥 그 아이랑 같이 즐기면서 보는 거죠. 그렇게 같이 읽다 보면, 야, 이거 나 재밌었는데 이거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듯이 꼭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독서를 시켜야지, 너무 부담스럽게 갖기보다는 그냥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좀 더 여유를 갖고 함께 독서를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야기들, 현실적인 팁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큐까지 만들어주신 EBS 정말 감사합니다. 문해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